제 이름은 혜진이고 푸른 산들과 끊임없는 바닷바람으로 둘러싸인 고성이라는 작은 해안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제 집은 꽃과 몇 가지 허브를 기르는 넓은 마당이 있는 단순한 집입니다. 저는 항상 이웃들이 서로 친절한 인사를 나누면서도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이 조용한 동네가 좋았습니다. 그 화창한 아침, 제가 정원의 식물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이웃집과 우리 마당을 구분하는 울타리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무너질 것 같은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였습니다. 확인하러 다가갔을 때 새로 이사 온 이웃 지훈 씨가 느슨해진 널빤지들을 균형 잡으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혜진 씨. 지훈 씨가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걸 고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망가진 것 같네요. 저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훈 씨. 집에 도구가 있어요. 같이 고치죠. 지훈 씨는 동네에 새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몇 주 전에 옆집으로 이사를 왔고 그때까지 우리의 상호작용은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와 몇 마디 예의 바른 말들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울타리를 고치는 동안 우리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눴고 그가 큰 도시의 바쁜 삶을 피해 서울에서 이사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제가 못을 박을 수 있도록 널빤지를 잡고 있으면서 그가 설명했습니다. 항상 자연과 가까이 있는 것을 꿈꿨거든요. 하루가 진행되면서 울타리 작업은 천천히 진행되었지만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지훈 씨는 가벼운 유머 감각이 있었고 새로 만난 사람치고는 놀랍도록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의 어린 시절, 사진에 대한 열정, 그리고 마당을 작은 야외 스튜디오로 만들고 싶다는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햇살이 강해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부엌에 가서 더운 날 항상 만드는 전통 음료인 수정과를 2잔 준비했습니다. 제 마당의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훈 씨는 카리스마가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관찰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세세한 것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의 패턴, 다양한 표면에 반사되는 빛의 모양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저는 그에게서 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인상적인 존재감을 무시할 수는 없었지만 단순히 외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질문하는 방식, 마치 정말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그 방식이었습니다. 1시간의 대화 후 우리는 다시 작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울타리가 거의 완성되었고 제가 지훈 씨가 못을 박을 수 있도록 널빤지를 잡고 있을 때 우리의 손이 잠시 닿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를 약간 당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지훈 씨는 알아챘고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진 씨는 정말 능숙하시네요. 그가 마지막 나사를 조이면서 말했습니다. 혜진 씨의 도움이 없었다면 하루 종일 걸렸을 거예요. 이제 뭔가 더 고장나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지 아시겠네요. 저는 가벼운 톤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마쳤을 때는 이미 늦은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따뜻한 색조로 물들어 있었고 바닷바람이 더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는 일을 잘 마무리한 것을 축하하며 동네 식당에서 냉면 한 그릇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어쨌든 이웃 간의 저녁 식사일 뿐이었으니까요. 식당에서도 대화는 이전과 같은 자연스러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지훈 씨는 제 취미, 가족, 그리고 그가 오기 전 고성에서의 삶이 어땠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반대로 그가 서울을 떠나 이렇게 외진 곳에서 새로 시작하게 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몇 가지 규칙을 깨야 할 때가 있죠. 그가 제 눈을 직접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가 말하는 방식에는 무시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정확히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듯한 조용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목소리에는 취약함이 있었고 그것은 제가 그에 대해 더 알고 싶게 만드는 무언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대문까지 바래다주며 하루 동안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혜진 씨. 다시 한번 같이 일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그냥 이야기만 해도 좋고요. 괜찮으시다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지훈 씨.
하지만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이것이 우리 이야기의 끝이 아닐 거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훈 씨와 저는 더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제 마당을 지나갈 핑계를 찾았어요. 제가 돌보는 꽃들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동네에서 가장 좋은 가게들을 물어보거나 했죠. 매번의 만남이 우연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존재감에는 뭔가 의도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조심스럽게 다가오려 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 제가 장미를 가지치기 하고 있을 때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 씨, 혹시 설탕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쿠키를 만들려고 하는데 설탕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물론이죠. 저는 약간 놀라면서 대답했습니다. 여기 계세요. 가져다 드릴게요. 설탕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지훈 씨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눈빛으로 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의 마당은 정말 멋져요.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가꾼 것 같아요. 저는 쑥스러워하며 감사하다고 말하고 쿠키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저는 요리를 그다지 잘 하지 못해요. 혹시 조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의 제안은 순수해 보였지만 그의 말투에는 저를 망설이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돕기로 했습니다. 좋아요.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봐요. 약간의 혼란은 각오하셔야 할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지훈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마당은 아직 비어 있었지만 집은 나무 가구들과 많은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는 소박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부엌으로 안내했고 우리는 쿠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실력이 없다는 것은 명백했어요. 밀가루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첫 번째 배치를 거의 태울 뻔했거든요.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우리는 마치 수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많이 웃었습니다. 쿠키가 식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카메라를 들고 마당에서 제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는 빛을 조정하고 저에게 멀리 보라고 하면서 셔터를 눌렀습니다. 혜진 씨의 눈빛이 참 많은 이야기를 하네요. 그가 카메라 화면에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마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보는 방식에는 저를 특별하게 느끼게 하면서도 동시에 취약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그가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찍는 모든 사람한테 그런 말씀하시나 보네요. 저는 무심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아니요,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할 때만 말해요. 오후는 빠르게 지나갔고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별 인사를 할 때 지훈 씨는 제가 쿠키를 좀 가져가도록 고집했습니다. 저를 참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생각해 주세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제 일상에 작은 변화들이 생기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훈 씨의 마당이 직접 보이는 제 방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가 밖에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가 단순히 잔디를 깎거나 차를 씻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을 하고 있을 때조차도 제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반면에 지훈 씨는 항상 저를 자신의 삶에 포함시킬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식물에 대해 질문하러 나타나거나 해변 산책에 초대하거나 집에 있는 재료들로 즉흥적인 저녁 식사를 제안하곤 했습니다. 함께 보내는 매 순간이 우연인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사이에는 무시할 수 없는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치찌개와 밥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한 후 그는 별을 보러 해변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해변은 걸어서 몇 분 거리였고 그날 밤은 맑았으며 하늘은 반짝이는 빛들로 가득했습니다. 도시에서 멀어지면 별들이 더 밝게 보인다는 걸 아세요? 우리가 모래를 걸으며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며 보낸 모든 시간을 보상하려는 것처럼요. 우리는 작은 바위에 앉았고 그는 여러 별자리를 가리키며 그들의 이름과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전에 별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그가 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은 매혹적이었습니다. 그의 세계관에는 시적인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은 제가 더 듣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조용한 순간 저는 그의 손이 제 손을 살짝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도적인 제스처는 아니었지만 그 단순한 접촉만으로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를 바라보자.
지훈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 별들을 바라보며 모래에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해변에서 돌아올 때 무시할 수 없는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름 붙이기를 꺼리는 무언가로 가득 찬 침묵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평소처럼 저를 대문까지 바래다 주었지만 이번에는 바로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며 제 눈에 반짝임부터 제 셔츠 끝자락을 긴장된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는 모습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살피는 듯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의 강도에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혜진 씨, 그가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 눈이 그의 눈과 마주쳤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네?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나왔습니다. 혜진 씨는 제가 만난 그 누구와도 다르세요. 그가 한 걸음 다가와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단순히 당신의 친절함이나 미소 때문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들도 무시할 수 없지만요. 그 이상의 무언가예요. 제가 항상 당신 곁에 있고 싶게 만드는 그 무언가요. 그의 말은 너무나 직설적이고 방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저는 즉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심장은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제 말들은 마음과 입술 사이 어딘가에 걸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뭐라도 말하기 전에 그는 마치 허락을 구하듯 살짝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성급한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물러날 시간을 주려는 것처럼 신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을 때 제 안에 무언가가 풀린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저를 붙잡은 방식에는 절박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더욱 강렬하게 만드는 부드러움도 있었습니다. 바다의 소금 냄새가 여전히 그의 피부에 남아 있었고 밤의 따뜻함과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토록 전율적인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의 손이 제 얼굴을 잡은 방식은 그 순간 제가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우리가 떨어졌을 때 우리 둘 다 숨이 가빴습니다. 지훈 씨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항상 자신감 넘치던 그에게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모습이었죠. 미안해요. 그가 말했지만 후회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직 평정을 되찾으려 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과하실 것 없어요. 그는 부드럽게 웃었고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그날 밤 내내 제 마음에 남은 말을 했습니다. 혜진 씨, 당신과 함께라면 모든 규칙을 깨고 싶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죠. 매번 눈이 마주칠 때마다 우연을 가장한 모든 접촉에는 뚜렷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고 그것이 저를 무장해제시켰습니다. 저는 그처럼 직설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오후 그는 마당 꾸미는 것을 도와달라고 저를 초대했습니다. 더 아늑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했고 저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했죠. 제가 도착했을 때 그는 단순한 티셔츠와 가벼운 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의 손은 이미 흙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혜진 씨, 와주셔서 다행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도움보다는 당신의 동반이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가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일했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우리의 팔이 스칠 때마다 열기가 제 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지훈 씨는 물론 제가 산만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아채는 것 같았죠. 혜진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붉으신데요. 그가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다가오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시선을 피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편하게 해드린다면 말씀해주세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당신도 정확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가 평소보다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마주보기 위해 고개를 들었고 거기서 본 것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훈 씨는 단순히 농담을 던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가 선택하는 어떤 길이든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반쯤 완성된 마당에서 식물들이 흩어져 있고 햇빛이 나무들 사이로 걸러지는 가운데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지훈 씨는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그의 빠른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주변의 공기는 더 무거워진 것 같았고 마치 매 순간이 우리 중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혜진 씨, 그가 거의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뭔가가 있어요. 저는 이걸 느끼지 않는 척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울타리를 함께 고치기 시작했을 때부터 자라난 그 설명할 수 없는 거의 자석 같은 연결감.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끌림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무언가, 어떤 논리도 거부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훈 씨, 저는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치 제 존재의 모든 섬유가 그를 향해 외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제 안의 한 부분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빠르지만 부드러운 동작으로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그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혜진 씨, 저는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 어떤 규칙이라도 깰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말로 대답하는 대신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마치 댐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가까이 당겼고 우리의 입술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렬했고 마치 우리 둘 다 저항하며 보낸 모든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당은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저를 집 안으로 이끌었을 때 부드러운 웃음소리와 은밀한 터치로 가득한 매 발걸음을 저는 거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분위기는 친밀하고 포근했습니다. 마치 지훈 씨처럼요. 밤이 깊어가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새롭지만 동시에 불가피한 것처럼 느껴지는 방식으로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장벽이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요. 지훈 씨는 마치 저를 완전히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세심하고 섬세하면서도 강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에 황금빛을 드리웠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훈 씨의 호흡을 느끼며 깨어났고 그의 손은 제 허리에 가볍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고 있었고 그의 평화로운 표정은 평소의 활기찬 에너지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그저 그를 바라보며 일어났던 모든 일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제 인생은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훨씬 전에 바뀌었는데 제가 그저 알아차리지 못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지훈 씨는 천천히 눈을 떴고 저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가 아직 잠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아시죠? 그가 반은 진지하고 반은 장난스러운 톤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눈 모든 것들 후에는요. 저는 감정과 긴장이 뒤섞인 채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돌이키고 싶지 않아요. 저는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미친 짓이에요, 지훈 씨. 우리는 서로를 잘 모르잖아요. 때로는 그냥 알 수 있어요. 그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아요. 당신을 원한다는 걸요, 혜진 씨. 오늘이나 내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의 말은 파도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그토록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저도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미친 짓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공동의 작업 공간으로 시작된 마당은 곧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지훈 씨와 저는 꽃과 식물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꾸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찾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키워냈죠. 우리가 깨뜨린 규칙들. 그것들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것에 비하면 하찮아 보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고친 울타리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